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고전은요, 바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입니다. 혹시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전염병이 싹 퍼지면서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아비규환, 야만 상태로 무너져 내리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다룰 카뮈의 페스트도요,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놀랍게도 정반대를 향하고 있어요. 오늘은 재앙 앞에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인간다움을 지켜나가는지 그 위대한 저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눈먼 자들의 도시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 생존투쟁, 이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요. 페스트는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세우고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위대한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라는 무대는 똑같은데 그 무대 위에 선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부터 이 위대한 저항의 기억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40년대 프랑스령 알제리에 있는 평범하디 평범한 해안 도시 오랑입니다. 뭐 특별할 게 전혀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정말 단 한 사람도 거대한 불행이 자기들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재앙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말이지 너무나 부조리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건 쥐들의 죽음으로 시작됐어요. 갑자기 수천 마리의 쥐가 피를 토하면서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은 그냥 좀 찝찝해하면서 애써 외면했죠. 그런데 곧이어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당국은 그냥 좀 이상한 열병이네요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죠. 바로 이 무관심과 부정 사이에서 죽음은 걷잡을 수 없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의사 리웨가 이게 바로 패스트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오란시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죽음의 감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카뮈는 이 패스트라는 극한의 상황을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삼아서 그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죽음이 일상이 된 세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정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재앙에 반응하는데요. 지금부터 3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재앙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3가지 얼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코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패스트가 터지기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매일 불안에 떨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도시 전체가 패스트라는 더 큰 재앙에 휩싸이자 이상하게도 이 남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공동체의 고통이 이 사람에겐 기회가 된 겁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코타르는 그 혼란을 틈타서 암거래로 돈을 벌어요. 모두가 함께 겪는 재앙 덕분에 역설적으로 자기 개인의 불안에서는 해방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뭘 어쨌다고,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은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코타르라는 인물 왠지 낯설지가 않죠? 맞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코타르들을 똑똑히 봤잖아요. 3만 원 하던 마스크 한 상자가 순식간에 20만 원이 넘어가고 사람들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 또 그 공포를 이용해서 보험 상품을 팔아치우는 행태까지 전부 다 공동체의 고통을 자기 이익으로 바꾸려는 바로 그 코타르적 논리의 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파늘로 신부입니다. 이분은 아주 학식이 깊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의 신부예요. 재앙이 닥치자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딱딱한 해설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패스트가 한창일 때 파눌로 신부가 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는 이 끔찍한 재앙을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려요. 그의 말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공포와 죄책감만 심어주죠. 결국 종교를 위안이 아닌 억압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고통은 보지 않고 그저 죄라는 추상적인 이름표를 붙여서 현실을 재단해버리는 거죠.
이란 파늘루의 논리,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탓으로 돌리면서 마녀 사냥을 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아시아 식당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낙서를 한 사건처럼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들이 바로 그거죠. 이건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인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타자, 죄인이라는 추상적인 딱지를 붙여버리는 파늘루적 냉담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의사 베르나르 리웨입니다. 그는 신의 심판이니 개인의 이익이니 하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앞에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저 묵묵한 행동과 성실함으로 마주하는 인물이죠. 아니, 신도 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냐는 질문에 리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영웅주의 같은 게 아니라고, 그저 성실선의 문제라고요. 거창한 이유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의사니까 자기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결코 익숙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저항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성실성 그 자체인 거죠. 바로 이 리웨 같은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겪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준 진짜 기둥 아니었을까요?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들,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맞서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애썼던 전문가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시민들. 카뮤는요,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영웅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헌신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자, 이렇게 각자 다른 개인의 대응을 넘어서 소설은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패스트가 더 이상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오랑의 신인들 사이에서는 연대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연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재앙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 혼자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행복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깨달음. 바로 이 깨달음이 각자 도생의 생존 투쟁을 공동의 저항으로 바꾸고 끝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연대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기자 랑베르입니다. 원래 오랑 사람이 아니에요. 취재차 잠시 들렀다가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갇힌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혼자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묵묵히 패스트와 싸우는 류에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탈출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을 때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고 도시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랑베르가 남기로 결심하면서 류에에게 한 말입니다. 혼자만 행복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이 한마디에 그가 어떻게 이기적인 개인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났는지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오랑의 시민으로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한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넘어가는 위대한 연대의 순간입니다. 10개월간의 그 끔찍했던 사투가 끝나고 마침내 패스트는 물러갑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고 도시는 다시 문을 열죠. 아, 드디어 끝났구나 싶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뮤는 소설의 맨 마지막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서늘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공 리웨가 축제를 즐기는 군중 속에서 홀로 깨달은 서늘한 진실입니다. 패스트균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어딘가에, 아니 우리 마음속에 늘 잠복해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패스트균은 단순히 질병만을 뜻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내면의 이기심, 타인에 대한 냉담함, 증오 같은 모든 악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이 소설의 진짜 힘은요, 제가 설명해드린 줄거리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인물들이 나누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철학적인 대화 속에 있죠. 그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들의 고뇌는 직접 글자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경험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고전, 패스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 모두가 거대한 전 지구적 재앙을 함께 겪어낸 지금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카뮤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영웅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내는 성실성. 둘째,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식. 셋째, 우리 마음속 패스트, 즉 이기심과 증오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희망입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그 믿음이죠. 패스트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혐오일 수도 있고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패스트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